결론적으로는 상속세 안 내게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이용하면 네. 당연히 이제 공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거고 네. 안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네.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네. 상속세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제 금액 이하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누군가는 안 낼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이 상속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긴 내야 되는데 네. 나는 안 낼 수 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 내기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네. 여러 명 있다고 하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가정을 해볼게요. 네. 상속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됐고 네. 상속인은 2명이에요. 상속 재산 30억에 대한 네. 상속세가 6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30억이고 세금이 6억이다 예를 들어서 네. 상속인은 2명이고 네. 근데 상속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가졌다. 네. 그러면 각자 이제 15억씩 가졌을 텐데 네. 세금도 반반이니까 각자 3억씩 네. 내는 게 맞잖아요. 네, 그게 합리적이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누군가가 이제 6억이라는 세금을 다 내기만 한다면 네. 가세관청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하고 저랑 네. 같이 상속을 받았다. 네. 그래서 6억을 내야 되는데 네. 원래 3억씩 내야 되지만 그렇죠. 제가 안 낸다. 네. 세무사님 6억 다 낸다. 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네. 서로 간에 마음은 상할 수 있겠지만 네. 세금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네. 그 세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에는 우리 상속인들이 이제 본인이 받은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그 다른 사람의 세금을 같이 납부를 해 주어도 이거는 별도로 이제 뭐 증여로 본다거나 이런 제재는 없다는 게 이제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 예를 들어서 살펴본 거에 빗대어 보면 네. 그러면 30억을 각각 15억씩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세금을 6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받은 상속재산이 15억이고 네. 그 한도 내에서 6억을 세무사님 다 내도 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30억의 재산인데 세무사님이 예를 들어 30억을 다 받았다. 네. 그럼 세금을 다 6억을 낼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상속재산 안 받았지만 비록 내가 세금을 6억 내주겠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상속세 연대납세금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내도 되지만 대신에 그 한도는 내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그렇죠.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넘어가서 내가 대신 내주게 되는 경우에는 그건 연대납세 의무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아무리 상속인이 많든 세금이 많든 한 명이서 납부를 해도 가세관청에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상속세 컨설팅을 할 때 그렇죠. 이런 컨설팅을 하죠. 네, 네. 상속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네. 현금도 있다. 네. 그러면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보통은 이제 배우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배우자가 또 사망을 하면 또 그 재산이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현금성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네. 그걸 재원으로 네.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 게 이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는 컨설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상속세 계산할 때 배우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 지분만큼 한도로 해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30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배우자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줄어드니까 네. 공제가 커지니까 세금 줄죠. 대신에 그 줄어든 세금의 납부도 이 배우자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은 받았지만 어머님께서 상속세 내주셨으니까 본인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세금 납부 없이 재산을 온전히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스킴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상속세 안 내게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이용하면 네. 당연히 이제 공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거고 네. 안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누군가는 상속세를 안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현금성 재산을
상속세 재원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네. 상속세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상속세 안 낼 수 있다라는 네.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 공제하고 연대납세 의무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세금을 덜 내고 또 혹은 어떤 분들 어떤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내더라도 원활하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잘 되어야지만 가능하겠지만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